Just like the street lights lit this town, like a fire in a blaze, gotta burn it down. Can't be afraid to leave this out.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함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일을 할 때 명함은 꼭 필요합니다. 이름, 번호, 주소, 회사명, 직책 등 중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아주 작은 카드입니다. 사이즈부터 알고 가야겠죠. 표준 사이즈는 90 곱하기 50mm입니다. 그리고 OPM 사이즈라고 해서 신용카드 사이즈로 85mm 곱하기 55mm를 작업하거나 정사각형 사이즈 60 by 60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무난한 규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 New, 커맨드 N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New 도큐멘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width를 90mm 그리고 height을 50mm로 맞춰주세요. 단위에 대한 거는 이쪽을 클릭하면 밀리미터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아트보드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저는 두 개로 하겠습니다. 앞면, 뒷면에 대한 디자인으로요. 그리고 블리드는 그냥 0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옵션을 누르면 컬러 모드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컬러 모드는 당연히 인쇄로 할 거기 때문에 CMYK 컬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스터 이펙트에는 인쇄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300ppi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 일러스트 첫 강좌인데 포토샵으로 배웠듯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아보면 좋지만 실무를 배우면서 빠르게 배워보겠습니다. 은근히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일러스트레이터를 되게 어려워하거나 익숙치 않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러스트레이터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토샵보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좀 더 쉬우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명함 만들기로 한번 배워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형 툴이 있는데요. 도형 툴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도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옵션 바 영역에 이 도형에 대한 옵션들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 사이즈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나서 여기서 90에 50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애초에 도형 툴을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위스와 하잇에 대한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이랑 50을 입력할게요. 그럼 드래그를 한 것보다 좀 더 정확한 수치로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지워보고요. 면으로 칠해져 있는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없애줄게요. 그러면 확대를 해보면 이만큼의 공간이 비는 게 보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이 위치에 꽉 차지 않는 건데 잡고 움직여줍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딱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뷰에 들어가서 스냅 투 픽셀이 켜져 있는 경우가 이런데요. 얘를 꺼주세요. 저건 픽셀에 맞춘다 이런 개념이라서 가끔 저걸 켜주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대면 자석 붙는 것처럼 어느 순간 되면 딱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 맞춰주고 놔줍니다. 그럼 정확하게 딱 꽉 차게 되죠. 근데 명함을 만들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인쇄 과정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PC에서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종이에 인쇄를 하고 그 인쇄된 것을 재단선에 맞게 칼로 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기계가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뭐 1mm 혹은 0.5mm 이 정도의 오차는 무조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오차가 만약에 제가 파란색으로 테두리에 딱 맞게 작업을 했는데 재단을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잘리게 돼 버리면 혹은 널널하게 잘리게 된다면 하얀색 부분이 잉크가 먹지 않은 종이 색감이 일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인쇄할 때는 기본 사이즈보다 약간 2-3mm 여유 있게 더 잡아줍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체크할 때 이 정도 있죠. 기존 사이즈가 90에 50이었다면 93에서 53 최소 위아래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야 인쇄를 하고 재단을 할 때 이 라인에 재단했을 때 살짝 삐져나가도 이 색감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그럼 정렬을 할 때는 이 얼라인 탭이 있습니다. 얼라인 탭에서 정렬을 눌러주는데 포토샵의 정렬과 거의 똑같아요. 거의가 아니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대신에 아트보드 기준이란 거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얼라인 투 셀렉션이란 거는 선택한 도형들의 기준으로 의해서 정렬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얘와 얘를 잡고 정렬을 하면 셀렉션이 된 애들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옵션 값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라 그러면 애초에 만들었던 이 아트보드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얘는 꺼주고 얘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하나를 만들어 갈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가이드라인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면과 선의 색감이 뒤바뀝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니까 빨간색으로 티나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너무 두꺼우면 좀 티가 나니까 0.5포인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눌렀을 때 어느 레이어에 있나 보니까 기존에 있던 레이어에 있죠. 가이드라인 레이어로 옮기고 싶으면 얘를 커맨드 X로 잘라내고 가이드라인이라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커맨드 V를 해줍니다. 커맨드 V라니까 정확히 그 위치에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위치가 가죠. 이럴 때는 커맨드 Shift V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던 위치를 기억해서 그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껐다 켜볼게요. 가이드라인에 들어간 게 명확히 보이죠? 그럼 얘를 락을 걸겠습니다. 락을 거는 방법은 토글스 락이라고 보이죠? 눈 껐다 켰다는 바로 우측을 누르면 락이 됩니다. 그럼 아무리 작업을 해도 이 레이어가 잠겨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디자인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얘도 인쇄를 한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여유있게 잡아주고 작업을 해야겠죠? 이 상태에서 현재 이 배경으로 쓸 오브젝트만 락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요. 커맨드 숫자 2를 누르면 이 친구만, 다른 거는 같이 락이 걸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선택한 배경으로 사용될 오브젝트만 락이 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락을 푸는 방법은 커맨드 옵션 2를 눌러주면 됩니다. 오브젝트에서 락 셀렉션을 누르면 커맨드 2입니다. 이거를 풀 때 커맨드 옵션 숫자 2를 누르면 풀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되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단축키를 기억해 두세요. 그 텍스트를 불러오고 홍길동이란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캐릭터 창에서 서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나눔 고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눔 스퀘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컬러는 잘 보이도록 하얀색으로 바꿔볼게요. 지금은 잘못됐네요. 이럴 때는 바꾸고 스트로크는 없애줘야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뒤에 직책을 적어볼게요. 뭐 디자이너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전화번호 뭐 T라고 하고 010-0000-0000 뭐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기입할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뭐 팩스까지 하고 싶으면 팩스 번호를 적어도 되고요. 뭐 텔이 아니라 M으로 적어도 되겠죠? 뭐 텔로 바꾸면은 T로 하면 뭐 02-뭐뭐뭐에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끝까지 적어주시던지 2만 쓰던지 그거는 자유입니다. 디자인 베이스 코리아 gmail.com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로고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로고 배치는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좋은데요. 일종의 규칙 같은 거죠. 아까 이 재단선보다 바깥쪽으로 좀 더 만들어준 것처럼 이번엔 반대로도 같은 개념입니다. 안쪽으로의 어느 적정선의 여백을 만들어줘야 보기에도 좋고 인쇄 시에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괜찮을 수가 있었는데 인쇄를 하고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좁아 보인다던가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대략 8mm 정도씩은 여백을 주겠습니다.
8 곱하기 8짜리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도 얼라인을 할 수 있는데 얼라인 투 아트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왼쪽 위 이렇게 하면 움직여지죠. 하나를 더 복사해주고 오른쪽 아래. 그럼 이쪽과 이쪽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에 룰러를 만들어 줄 건데요. 뷰에 룰러스에 쇼 룰러 커맨드 R이죠. 커맨드 R을 누르면 자가 나오게 됩니다. 포토샵과 동일해요. 이쪽에서 클릭을 하고 내려줍니다. 그럼 여기 딱 맞을 때 놔주시고, 지금 안 보이니까 뷰에서 가이드에서 쇼 가이드 커맨드 세미콜론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그렸던 가이드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를 포토샵에 작업하는 것과 똑같이 껐다 꼈다를 자주 사용해주세요. 커맨드 세미콜론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크게 보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출력했을 때 사이즈, 이게 100% 사이즈거든요. 출력했을 때 사이즈에 맞게 작업을 해줍니다. 눌러보면 12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12포인트는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줄여보겠습니다. 저는 7.5까지 줄이는데요. 크기에 대한 부분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 폰트를 7.5보다 작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같은 경우는 좀 더 작아도 잘 보이지만 한글은 자음 모음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010 뭐뭐뭐 이런 것까지는 잘 보여도 주소 있잖아요. 서울시 어디 뭐뭐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7.5보다만 키워주세요. 다시 그리드를 키고요.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잡고 정렬. 여기선 선택된 애들로만 정렬을 해야 되니까 Align to Selection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정렬. 그리고 잡고 정렬. 여기 여백은 이 글자 간격으로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겠죠? 이 부분이 조금 난잡해 보이니까 표현 방식을 동일하게 가져갈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 강약 조절이 없으니까 얘를 뭐 얇게 한다거나 아니면 투명도를 좀 줄여볼게요. 70 정도로만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디자이너 부분도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배치를 하단으로 해서 이런 배치를 작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로고가 더 강조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잡아봐도 되겠죠. 그 선도 뭐 꾸밈을 요소를 위한 선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꾸밀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뭐 이쪽에 슬로건을 적어도 되겠죠? 공간을 좀 넓히고 싶다면 캐릭터 창에서 이 부분을 14 정도로만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홍길동이란 텍스트만 자간을 늘리고 싶다면 여기에 한번 숫자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한 60 정도로 해볼까요? 티가 안 나네요. 한 120?
600 정도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배경색을 마음에 안 든다면 아까 커맨드 옵션 숫자 2를 눌러서 얘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색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뭐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커맨드 쉬프트 V를 눌러줍니다. 그 뒤로 보내는 건 포토샵과 같아요. 커맨드 대괄호 해서 뒤로 보내고 색감을 한번 투톤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조금 줄여볼게요. 얇게.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측은 앞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앞면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뭐 이름이나 이런 정보는 뒤에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좌측 정렬로 할지 중앙 정렬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줄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명암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건 제가 임시로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의 회사 성향과 취향 그리고 뭐 아티스트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신뢰가 가는 색상을 사용할 것인지 명암 디자인에 따라서도 되게 다양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자인하려는 회사에 대한 성향을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톤 앤 매너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디자인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인쇄를 하려고 한다면 꼭 거치기 전에 해야 하는 작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다 깨주는 거예요. 깨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텍스트를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해서 텍스트 레이어가 아니라 면으로 벡터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나눔스퀘어라는 서체를 썼는데 인쇄하는 업체에서 나눔스퀘어라는 폰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굴림체 혹은 도둠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서체로 출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꼭 깨주시길 바래요. 깨는 방법은 그냥 전체를 다 잡아줍니다. 이때 어떤 거 하나 락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다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타입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스를 눌러줍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Shift O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가 아니라 도형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텍스트를 더 이상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완성을 다 한 후에 인쇄에 맡기기 전에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놓치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오탈자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꼭 출력하고 나서 오타 한두 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색감을 많이 사용한 명암이라면 꼭 테스트용 출력을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원하는 색감에 최대한 근접한 색감들을 두세 개로 나눠서 출력을 해보고 색감이 맞다면 그때 대량 출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모니터에서 본 색감과 출력해서 본 색감이 당연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니터끼리도 심지어 색감을 다르게 보여주는데 출력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것으로 일러스트로 명암 만들기를 마치겠는데요. 이제 템플릿을 두세 개 더 만들었는데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하단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분들은 자유롭게 다운받아 가세요. 만약 서체가 없다고 나오면 해당 서체를 다운받으시거나 다른 서체로 변경해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Silent night.